시리아에서 핵전쟁 도발 시도. 시리아에서 그들의 계획이 러시아에 의해 또다시 좌절되자 미국의 지배 세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세계 핵전쟁을 도발할 전쟁터를 한반도로 옮겨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그들 최후 카드인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었다. 미국 지배 세력은 아들 부시 정권 초기부터 자국의 방어를 위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북한에게 핵기술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직속 군대에 불과한 대한민국 군대 30만 명씩 동원해 약 2만 명의 미군과 함께 매년 2차례씩 북한을 점령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해왔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물론 국민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세뇌하기 위해서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핵을 포기시킨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후 그들에 의해 살해되는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주방어를 위해서이다. 미국 지배 세력의 하수인들로 형성된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과 언론은 북한이 방어용으로 개발하는 핵미사일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온 국민들을 속이는 데 공조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이야말로 지구에서 존멸하는 자살행위가 되므로 북한이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대에 중국이 시장경제에 함유한 후 1991년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하자 김일성은 그때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주한미군 철수마저도 포기할 테니 미국에게 수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아버지 부시 정권이 이를 거부했었다. 미국이 공산주의와 냉전을 종결했고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허용했음에도 북한만 고립시키는 것은 북한을 제거하겠다는 지배 세력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자위 방어력을 위해 핵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이 다른 주변 적의 발국가들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유일하게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진짜 이유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미국이 매년 2번씩 하는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 역시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으나 미국과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국민들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거부에 무산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지배 세력의 하수인들로 형성된 대한민국 언론에서 은폐해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미국은 군사지정학적 이유로 남북한을 분리시켜 놓았고 북한을 적으로 묘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 남한을 공격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국민들 역시 그 논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경제전에서 패한 미국에 피할 수 없는 경제 붕괴 위기.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가능하다. 세계 지배 세력이 미국을 앞세워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1913년에 미국의 민영중앙은행을 연준위로 발족시켜 달러의 발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전쟁이 그 다음 해인 1914년 발발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제2차 전쟁 역시 미 지배 세력이 미국의 막대한 달러 자금력과 산업 기반인 제조업을 소유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그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금을 기반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한 후 1971년 금 태환을 약속했던 국제 협약을 깨고 원유를 달러로만 팔게 만든 후 금 대신 미국의 국채인 빚을 담보로 발행하는 달러로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국제기업들의 제조업을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으로 보내 이윤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미국을 비산업화시켰다. 그로 인해 불어난 경상적자를 미국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국채를 발행해 줄어드는 세수를 빚으로 충당해왔다. 그 결과 1980년까지만 해도 최대 채권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미국의 연세수의 8배에 달하는 21조 달러의 빚을 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해
매년 1조에 가까운 적자 예산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온 지 오래이다. 그러나 미국 지배 세력이 소유, 통제하는 언론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세계는 아직도 미국의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믿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경제의 자체적인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 지배 세력의 이런 처지를 너무 잘 아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지배를 가능하도록 한 달러 체제를 공격하고 나섰다. 중국은 2008년까지 미국의 가장 큰 채권 국가로 보유해온 달러 국채를 서서히 처분하며 그 대신 금을 비밀리 사서 모았다. 지금 세계의 금의 대부분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연합국가들과 달러 대신 자국의 화폐로 무역 결제를 하는 새로운 통화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달러를 우회해왔고 그 결과 미국 달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다. 실제로 2009년부터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90% 이상을 미국의 연준이가 돈을 찍어 구입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 지배 세력이 소유, 통제하는 언론은 물론 학계마저 은폐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달러가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전쟁으로 판을 뒤엎고 국가의 빚은 달러를 남발해 그 가치를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떼어먹는 계획에 실패한 미 지배 세력은 현재 세계 경제를 지탱시키기 위해 그들이 소유한 연준이를 포함한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아무 비용도 안 들이고 발행한 돈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대기업들의 주식을 비밀리 구매하여 상승시킨 주가를 증거로 경제가 건전하다고 거짓 보도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이자를 올릴 경우 빚더미에 앉아있는 정부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할 것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가 회복 중이라며 곧 금리를 올리겠다던 연준이가 10년 동안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설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를 붕괴시켜 전쟁을 지속시킬 자금력을 차단시킬 준비가 끝났다.